복습이요. 프로젝트 만드실 때는 꼭 CPU 기종 체크하시고 오늘부터는 레이블을 찍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까지는 레이블 사용을 안 했었죠. 그리고 처음에 PLC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항상 통신부터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혹시나 이 내비게이션 창을 X자를 눌러서 내비게이션 창이 닫혔다, 그럼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에 들어가면은 도킹 윈도우에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찍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통신 관련된 거는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에서 커런트 커넥션 체크하시면 되고, 그 중에 우리 컴퓨터 쪽은 이더넷 카드로 연결이 되고 PLC는 CPU 모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모듈을 찍어주시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 허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PLC로부터 IP가 회신되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설정, 다른 스테이션은 없으니까 저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선택해 주시고 커넥션 테스트 하시면은 이렇게 연결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은 파라미터. 그래서 메인,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메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메인 프로그램 체크해서, 물론 이제 프로그램 탭이죠. 프로그램 탭에 메인 체크해서 인서트 누르면 메인이 스캔 방식으로 등록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실행 타입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는데 웨이트는 대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 스캔 방식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이니셜 타입은 한 번만 실행하고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 타입이 이니셜 타입이고, 픽스드 스캔 타입은 고정 시간마다 일정한 시간마다 스캔을 갖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스캔 방식으로 등록을 하고요. 스캔 방식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스캔 타임, 즉 프로그램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산 시간이 달라져요. 연산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게 이제 스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 등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IO 할당 가셔가지고 PLC로부터 장착되어 있는 모듈에 대한 정보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적어주시면 좋고요. 안 적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X, Y, M, 타이머, 카운터까지 배우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메모리들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개수를 어디까지 쓸 수 있냐, 여기 있다는 얘기죠. 개수는 물론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변경이 가능한 거고요. 총 디바이스 용량이 28.8kW입니다. 말씀드렸듯이 K는 2의 10승이라는 얘기예요. 1024.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타이머가 2K다, 그럼 2 곱하기 2의 10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48개가 된다는 얘기죠. 하얀색으로 된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수정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 타이머와 카운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X0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정지 스위치로 X1 스위치를 누른다. 근데 스위치를 눌렀는지 누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메모리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미쓰비시 PLC에서 비트 메모리, 비트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는 M 메모리고, 그 M 메모리는 M0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은 자기유지라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X0 값이 1이고, X0 값이 1인데 그게 A 접점에 반영이 되면 회로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앞에 있는 거를 모선이라고 하는데, 이 모선의 논리적인 값은 1이다. 그럼 1 값이 M0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M0 값이 1이 되고, 다음번 연산에서, 두 번째 연산에서 스위치를 놓는다 치더라도 이전 연산에서 M0 값을 1로 저장했기 때문에 다음번 두 번째 연산에서 M0 값이 1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A 접점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 다시 또 1이 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 유지 된다 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X1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X1 값이 1이 되는데 그게 B접점이 반영이 되면 회로가 끊어진다. 회로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이 뒤쪽으로 0 값을 전달을 한다. 그럼 M0가 0이 되고
M0에 0이 저장이 되면 그 다음번 연산에서 어차피 시작 스위치도 누르지 않은 상태고 M0가 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0 값이 M0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꺼진 채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자기유지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타이머 쓰는 방법은 코일이라고 했습니다. F7번 단축키는 위쪽에 있고요. 그래서 F7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코일이 나오는데 타이머 쓰는 방법은 T0부터 T2047까지 현재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T0부터 T2047까지 쓸 수가 있는데 타이머 0 어드레스, 타이머 0 디바이스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시간값 10진수 K 에서 1초를 하고 싶다. 그럼 K10이라고 하면은 1초 타이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가 왜 1초냐? 얘가 1초인 이유는 파라미터에 PLC 파라미터에 PLC 시스템의 로우 스피드 타이머, 즉 타이머 리밋 세팅의 로우 스피드가 100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K10 곱하기 100mm 단위를 100ms 해가지고 얘가 1초가 된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 고속 타이머를 쓸 것 같으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H자를 붙인 상태에서 T0, K10 이렇게 하시면은 고속 타이머를 쓸 수 있다. 근데 고속 타이머란 얘기는 방금 전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이 엔드라인이, 여기 있는 엔드라인이 뒤로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K0, K0 이게 같은 라인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라인이어서 어차피 얘를 컴파일, F4번 컴파일을 하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 타이머를 쓰면 파라미터에서 여기 있는 하이스피드 타이머의 파라미터를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ms이기 때문에 K1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00ms 타이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속 타이머, 일반 타이머 또는 고속 타이머를 파라미터 값을 참조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저희가 다룰 때는 고속 타이머 쓸 일은 드뭅니다. 저희가 이 장비 다룰 때는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고, 당연히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그럼 수정하면 PLC 파라미터에서 시스템에 있는 로우 스피드 타이머를 만약에 1000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냐?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1ms에서 1000ms까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기계 제어하는 거는 0.1초 단위로 많이 제어를 하다 보니까 최소 단위를 디볼트 값을 100ms로 체크가 된 게 보입니다.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0.1초 단위로 보통 제어를 하기 때문에 100mm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F5번 T0 시그널이 들어오면, 즉 1초가 지난 다음에 T0 접점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을 가지고 T1 타이머를 또 연달아서 돌릴 수 있겠다. 그러면 1초가 또 지나면은 T1에 접점이 살겠죠. 근데 그 접점으로 이 부분을 끊어주게 되면 이게 1값인데 다음번 연산에서 T1이 1값이니까 잘라지죠. 잘라지니까 T0가 0값 되고 T0도 0값 되고 여기 있는 T0도 0값이 되죠. 그러니까 1스캔 타임 동안만 한 번 반복해서 연삭하는 그 동안만 이 T1이 살아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T0 값은 그래프를 그리면 T0 값을 그래프로 그리면 1초 지나서 ON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1초가 지나면 OFF가 되고요. 또 1초 지나면 ON, 1초 지나서 OFF. 이렇게 1초 ON, OFF 하는 게 T0 값이 되고요. T1 시그널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0.1초 지나서 T0가 ON이 되고 요때 1초가 지나서 즉 2초째 T1이 ON이 됐다가 그 다음 스캔에서 바로 OFF가 되죠.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같은 동일 라인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T1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위에는 T0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T1이 1이 됐단 말이에요. 1이 되잖아요. 1이 되면은 여기가 잘라지잖아요.
그럼 잘라지면은 얘가 바로 0 되죠. 현재 이 같은 연산 타임에 앞에 우리 온딜레이 타이머는 앞에가 한 번이라도 잘라지면 타이머가 0이 되잖아요. 온딜레이 타이머 특성상. 그럼 T0의 코일이 0이 되면 T0의 접점도 0이 되죠. 그러면은 T0도 앞에가 끊어졌으니까 T0도 0이 됐죠. 그러니까 바로 끊어지죠. 바로 온 됐다. 다음번 스캔에서 바로 끊어지죠. 우리 스캔 타임이 1.6ms면 1.6ms 동안만 온오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램프를 전멸하려면은 램프는 온오프 타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램프를 달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개수를 셀 때는 온오프를 셀 건데 온을 세는 게 아니라 오프를 세야 된다는 거죠. 램프가 켜져 있는 요 시그널 시간까지를 토탈로 개수를 세야 되네. 즉 여기서 개수를 세버리고 꺼버리면 켜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2번 하고 온오프를 하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러니까 2번 온오프를 하고 정지하는 프로그램을 짜겠다, 그럼 요 타임에 세야 되는 거죠, 개수가. 그래서 쉽게 해서 아까 그래프로 따지면 이게 T0고 이게 T1이었죠. T1이 켜지든 오프가 되든 T1 시그널로 개수를 세는 게 맞겠다. 그래서 여기서 F5번 T1으로 F7번 카운터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C0부터 C1023까지 현재는 쓸 수가 있습니다. C0 한 칸 띄우고 만약에 K3이라고 하면은 T1 시그널이 3번이 되면 3번이 되면은 C0에 접점이 사는 거죠. 그래서 C0 시그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잘라주게 되면 C0가 3이 되면은 C0의 접점이, C0의 메모리가 1이 되고, 근데 그게 비접점이니까 잘라져서 M0가 0이 되고, M0가 0이 되면 다 죽겠죠, 어차피. 그래서 3번만 온오프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카운터를 리셋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진 다음에 리셋을 해야 되니까 정지하죠. 여기 딱 끊어지면은 정지를 하는데, 정지하고 나서도 C0 값은 여전히 1인 거죠. 여전히 1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가지고 리셋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리셋이라는 F8번 함수였죠. F8번 함수를 이용해서 리셋 C0를 하면은 자동으로 C0에 의해서 잘라지고 C0도 리셋이 돼서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번 깜빡이면, 즉 PB1에 연결되어 있는 푸시 버튼 1을 눌렀을 때 3번 깜빡이고 정지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고 카운터도 자동으로 리셋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게 카운터 리셋이 여기에 뻘쭘하게 있으면 애매하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때는 본인 카운터 위에다가 놓으면은 C0가 작동을 하고 한 바퀴 와서 지 할 일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카운터 스스로의 리셋을 걸 때는 본인 카운터에 바로 이전 스텝에다가 프로그램을 놓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 또 만약에 C0가 있다, 얘는 또 동작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의미가 없죠. 여기서 먼저 리셋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은 본인 스스로의 리셋을 걸 때는 본인 스스로의 신호를 가지고 리셋을 처리를 할 때는 얘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C0가 1이면 다음번 연산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 연산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다음번 연산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다가 놓으면은 지 할 일 다 처리하고, 여기도 끊어지고 여기도 끊어지고, 만약 여기도 있다 그럼 여기도 끊어지고, 그런 다음에 리셋이 되기 때문에 본인 카운터 위에서 리셋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